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1월 22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시장은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S&P가 사상 최고치로 마감을 합니다. 올 연초에 주가가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 이제는 플러스권으로 다우 같은 경우는 0.4% 이상 올라서 월 기준으로 또 연 기준으로 플러스로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시장의 강세는 기술주의 영향이 아주 컸던 것 같습니다. 애플이 이번 상승을 주도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얼마 전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바꿨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에비코어라는 곳에서 전략적으로 매수할 타이밍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전략적 시장 수익률 상회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이거는 단기간 급등 여지가 있다 뭐 이렇게 해석도 하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애플이 중국 정부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아이폰 사용 금지를 내리면서 중국에서의 매출이 줄어드는 모습이 있었죠. 근데 그걸 이겨낸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TSMC가 얼마 전에 9% 오르면서 엔비디아에 또 영향을 줬어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또 올랐죠. 인공지능과 반도체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4%. TSMC CEO가 올해 20% 이상 성장 가능성을 언급했죠. 그러면서 대만도 어저께 지난주 금요일날 주가가 아주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구글도 2% 오르면서 시장을 주도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빅테크주들이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와중에 JP모건에서는 미증시에 대해서 비관론을 제시합니다. 이유는 기업의 실적 전망이 그리 좋지는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이번 주에는 실적 시즌이 미국 도래했죠. 마이크로소프트사, 테슬라, 인텔이 23, 24, 25 이렇게 해가지고 나옵니다. 물론 거기에 뭐 버라이즌도 있고 여러 개가 있지만 대표적인 기업들이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이 기업들의 실적이 시장을 업그레이드 치는지를 한번 보셔야 되겠고요. 이번 주에 미국 시장에서 또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는 연준이 중요하게 보는 지표, 개인 소비 지출, 작년 12월 거 PCE 발표가 있습니다. 일단 둔화가 됐을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 한 3%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전월 대비로는 약 3.2%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둔화가 된다면은 금리 3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데 다시 불을 지필 수도 있죠. 이제 1월이니까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연준 이사 같은 크리스토퍼 월러 같은 사람들 작년에는 처음에는 금리 인하를 시사했던 사람이 갑자기 금리 인하가 빠를 수 없다는 식으로 또 언급해서 시장을 많이 흔들었었는데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바꿀지 한번 봐야 되겠죠. 그들은 지표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지표가 만약에 정말 둔화가 많이 된다면 예상 밖으로 그렇다면 또 금리 인하 불씨를 다시 키울 수 있죠. 어쨌든 크리스토퍼 월러도 금리 인하가 빠르게 진행되지는 않겠지만 금리 인하만큼은 인정을 했거든요. 매파지만. 그래서 올해 3월부터 시작할 거냐 아니면은 상반기 끝나고 하반기부터 진행될 거냐 뭐 이 싸움일 거라고 하는 것이 뭐 거의 시장의 대세이기 때문에 그걸 당기냐 앞당기냐 아니냐 뭐 그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분기 GDP 성장률 발표가 있습니다. 이게 또 시장의 화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3분기 때 GDP 성장률이 4.9가 나왔습니다. 4.9 어마어마하게 나왔죠. 원래 5%대까지 나왔다가 조정돼갖고 확정치가 4.6이 나왔는데 이번에 4분기는 1.7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뚝 떨어지죠.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제가 둔화되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금리 인하의 가능성, 그러니까 금리 인하의 필요성이 시장이 또 대두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지표가 지금 현재 예상치로는 다 둔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예상치와 실제로 나오는 건 다를 수 있지만 예상치가 많이 빗나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어느 정도 약간 빗나가지 비슷하기 때문에 GDP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확정적으로 3분기 대비로 4분기가 둔화됐구나 이건 확실할 것 같고요. 문제는 PC인데 PC가 둔화가 됐다면 시장은 조금 더 고점을 치고 갈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해석을 시장에서 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와 지표의 발표 이거에 포인트를 맞추시는 한 주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미국 시장을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 다우는 1.7, 나스닥 1.7%, 다우는 1% 상승을 했는데요. 다우가
1월달 여기죠. 1월달부터 뭐 별거 없죠. 횡보를 했지만 돌파가 됐습니다. 종가상으로 돌파가 됐고, 그래서 지금 최고치가 경신했습니다. 조금만 더 가버리면 신고가로 가는 길목으로 접어들 수 있겠죠.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나스닥인데요. 나스닥도 이 고점을 돌파해버렸죠. 우리나라는 나스닥과도 연계가 굉장히 많이 되죠. 우리나라 기술자가 많기 때문에 나스닥과 상당히 연계가 많이 되죠. 그래서 나스닥의 흐름을 한번 볼 필요성이 있겠죠. 그래서 나스닥이 지금 얼마 전 1월 시작되기 때부터 내려왔잖아요. 그때 고점을 지난주 금요일부로 돌파했기 때문에 이제 국내장에도 무슨 이유가 있든 이 나스닥의 영향을 받을 확률을 열어두고 보실 필요성이 있겠다. 뭐 요 정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서브텍사 중진류가 유가가 지금 이제 되게 중요하죠. 왜냐면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금리나 속도감이 나오는데 이 서브텍사 중진류가 지난주 목요일 날은 2% 올랐다가요. 금요일 날은 0.9% 내렸어요. 그래서 다시 73불, 그러니까 70불대 초반대에서 움직임이 계속 진행이 되고요.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인플레이션이 오를 만한 그 원인은 안 되죠. 요소는 안 됩니다. 이 정도면. 뭐 70불 밑으로 나가면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 쪽으로 가겠지만 70불대 초반에서는 인플레이션 강화되는 쪽하고 좀 멀거든요. 그래서 70불대를 유지한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은 소강 상태 내지면 둔화 가능성이 열릴 수 있기 때문에 유가 흐름을 계속해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거다. 뭐 이런 말씀도 해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하이닉스 적자 탈출 가능성. 이제 전자업계, 그러니까 우리나라 되게 중요하죠. 반도체니까요. 그래서 이번 주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25일날 하이닉스, LG전자 발표가 있고요. 삼성 디스플레이, 뭐 이런 삼성 전기 이런 데 발표가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1년 만에 더 적자 탈출을 하면서 4Q, 그러니까 4분기 때 흑자 전환이 됐을 거다라는 식으로 하이닉스를 예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HBM 등 그 AI 관련 칩 등에 대해서 굉장히 선전을 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 25일날 같은 날 LG전자 발표가 있는데 연간 최대 매출이 기록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 디스플레이도 디램 흑자가 예상이 되고 있다. 디램 흑자가.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동안 이 반도체 업체가 적자의 늪을 벗어나면서 흑자로 가게 되고, 흑자하게 되면 이제 점점 매출이 증가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상당히 우리나라에 화두가 될 거다. 특히 지난주 금요일날 삼성전자가 3% 올랐죠. 4%. 지난주에 삼성전자가 4% 올랐어요. 4%.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지난주에 또 저녁 때 엔비디아가 4% 올랐고 애플도 올랐고 뭐 구글도 올랐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오늘 또 다시 오를 확률이 굉장히 높죠. 특히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주가가 안 올라갈 수 없죠. 물론 또 삼성전자 올라가면 2차전지 누르긴 하는데 그때는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누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디까지 누를 거냐, 뭐 이거 되게 중요하긴 해. 누르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싶은데요. 특히 삼성전자가요, 어저께 그때 외국인 640만 샀는데 그동안 요 근래 한 700만 주 넘게 팔았거든요. 그걸 다 걷어들였어요, 한 번에. 그래서 삼성전자의 수급마저도 지난주 금요일에 좀 변화가 됐기 때문에 요번에 하이닉스 실적이 얼마나 중요한가, 뭐 요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일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말 뉴스 중에 미국과 일본과 다른 코스피 해가지고 뭐 미국과 일본은 급등해서 신고가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냐 뭐 이랬는데, 뭐 뉴스를 보면 우리나라가 하락한 이유는 뭐 지정학적, 북한과의 지정학적 리스크, 중국 경기 침체, 그 다음에 미국의 금리나 기대감 후퇴. 근데 이게 다 있는 얘기 아닙니까? 미국은 금리나 기대감 후퇴에도 올랐고 중국 경기 침체는요 원래부터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부동산 때문에. 그거는 그 전부터 작용. 그렇게 따지면 지난번에 우리나라가 코스피가 작년 연말에는 왜 올랐습니까? 이때 중국 침체 안 됐습니까? 됐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갖다 붙인 거야. 지정학적 리스크는 없었습니까? 50년째 있습니다. 있다 보면 핵이 개발되고 뭐 이런 게 있지만 그런 게 뭐 시장에 사실 미국이 주둔하고 있는 상태에서 뭐 무리가 수가 될까요? 그러니까 미국이 주둔한 상태에서 그거를 일을 저지를 수 있을까요?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그러면 핑계에 불과한 거고요. 우리는 이제 수급적으로만 접근해야죠. 수급적으로만 접근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죠. 뉴스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거는 이 기술적 분석, 그래서 수급 이런 거 동향인데요. 일단 외국인은 팔았던 거 중에 7천억 걷어 들였어요. 그럼 요거 하나 걷어 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6천억 남은 거고요. 기관이 계속 팔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관의 수급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 여기에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답일 것 같습니다. 한번 지켜보는 한 주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